은행나무는 한때 우리나라 가로수를 지배했던 대단한 나무입니다. 오늘은 9월에 은행나무를 관찰하는 영상입니다. 은행나무의 학명은 긴코 빌로바, 단일종으로 중생대 이전부터 존재했고 빙하기를 거치면서도 살아남은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강한 생명력으로 도시의 열악한 환경에도 적응하고 병충해에도 강해서 우리와 가까운 녹지의 상징적인 나무가 되었습니다. 은행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부채 모양의 넓은 잎입니다. 소나무처럼 바늘 모양의 잎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잎 모양만 보면 화렵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만, 식물 분류학적으로 은행나무는 암꽃에 씨방이 없어 밑씨가 노출되는 겉씨 식물입니다. 잎의 모양은 화렵수 같지만 종자를 만드는 방식은 침엽수와 같은, 전 세계에 단 한 종만 남은 매우 독특한 나무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자료에서는 편의상 낙엽, 침엽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은행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도 깊게 들어갑니다. 천근성, 심근성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죠. 중심 뿌리는 굵고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옮겨 심기가 까다로워 보통 어릴 때 이식해야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은행나무 대교목은 지지 역할을 하는 주근이 10m 이상 파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동시에 양분과 수분 흡수를 위한 잔뿌리는 대부분 지표 1m 이내에 분포하죠. 도심지나 가로수처럼 인공토양인 경우에도 최소 1.5m 이상은 흙의 깊이를 확보해야 그나마 나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심근성의 성격 덕분에 뿌리 주변의 흙이나 지면을 들어 올리는 정도가 적다는 장점이 있고 여전히 보행로나 가로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줄기와 수피는 어떨까요? 회백색의 줄기는 곧게 자라고 나이가 들면서 더 거칠게 갈라집니다. 부피 성장에 따라 수피는 점점 더 깊고 큰 조각으로 갈라지는데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느낌이 들죠? 은행나무의 잎은 부채 모양의 특수한 잎이고 나란히 맥이 잎 끝에서 두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가을이 되면 황금빛으로 물들어서 공원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죠. 나무의 어릴 적 가장 큰 숙제는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서 이겨 최대한 빨리 키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도 유묘 시절엔 중심줄기를 위로 키우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생장이 활발한 봄과 여름에 키를 우선 키우고요. 겨울에 잠깐 쉬었다가 내년 봄이 오면 다시 키부터 자라는 방식이죠. 그래서 멀리서 나무를 보면 마치 마디 형태로 성장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1년 동안 자란 키라는 뜻이죠. 봄과 여름에 지속적으로 생장하는 걸 자유생장이라고 부르는데 중심가지와 몇몇 핵심가지 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자라난 가지에는 잎이 어긋나기로 달리죠. 그러다 어느 정도 자라거나 성숙한 가지에선 나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딱 정해진 만큼만 자라는 고정생장을 보입니다. 마치 새끼손가락 모양의 짧은 가지에 잎이 모여나기로 달린 게 보이시죠? 즉 은행나무는 자유생장과 고정생장을 모두 하는데 나무 전체에서 고정생장 비율이 많아질수록 오래된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열매를 볼까요? 은행나무는 암꽃과 숫꽃이 각각 다른 나무에 피는 암수 딴구루입니다. 암꽃은 봄에 단지에서 잎과 함께 여러 개가 모여서 핍니다. 꽃잎이 따로 없고 두 개의 밑씨가 그대로 밖으로 노출되어 달려있죠. 이걸 바로 겉씨식물, 한자어로 나자식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봄에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수분되면 여름 동안 꽃가루와 밑씨가 천천히 성숙해서 가을이 되면 뒤늦은 수정이 일어납니다. 9월, 지금은 지난 봄 수분 이후 암꽃의 밑씨가 성숙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이제 막 수정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저 통실한 열매는 사실 과육이 아니라 씨앗의 겉껍질이 비대해진 결과물이고요. 그 안에서 수정된 후 성숙된 씨는 우리가 볶아먹는 바로 그 은행으로 익어가는 거죠. 은행이라는 이름도 은빛 살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자의 겉모습이 살구랑 닮았고 단단한 씨앗은 은빛이다 라고 해서 은행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이름과는 달리 과육으로 보이는 겉껍질에는 물에 녹지 않는 자극성 페놀 화합물 빌로볼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부티르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악취를 풍겨서 동물들이 접근하는 걸 막는 방어물질인 거죠. 사람에게도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맨손으로는 만지지 마세요. 사실 이 점 때문에 여전히 은행나무는 인간과 항상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원래 은행나무는 도시의 가로수로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춘 슈퍼 엘리트였습니다. 화렵수와 침엽수의 중간 성격, 심근, 천근성의 복합성, 자유생장과 고정생장, 바람에 의한 번식, 공해
병해와 각종 병충해 저항성까지 갖춰서 강인한 생명력으로 나무계의 고인물인데 가을이면 환상적인 낙엽까지 보여주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 전구의 도심과 녹지에 대대적으로 심어졌고 가로수와 녹지의 대표 주자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10년, 20년 정도 지나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며 터져나온 악취와 민원들. 한국인이라면 아주 길에 떨어진 폭탄 피하기처럼 가을철 종종 걸음을 걸어봤던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암나무를 베어내기도 하고 열매를 조기에 털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수종 교체를 통해 현상을 억제해왔죠. 지금은 체계적인 관리와 교체로 저의 체감상 수나무 3-4그루당 암나무 1그루 정도의 밀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행나무의 학명부터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생장 습성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9월의 공원은 은행나무 덕분에 더 풍성하게 느껴지네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니 길가에 몇몇 나무들이 눈에 띄는데 이게 뭔가 비실비실해 보인다는 말이죠. 이 가로수라는 게 물론 여러 기능이 있겠지만 일단은 보기에 좋아야 하겠죠. 이 나무들은 뭔가 생장이 부실하고 잎도 빨리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이전 팽나무를 살펴볼 때와 같이 주변 환경과 입지부터 따져볼 건데요. 우선 나무들 위치는 가로수 녹지대 주변 보행로 인근입니다. 보행로는 사각블럭으로 포장되어 있고 주변 공간이 충분해서 하루 종일 해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울이라 기후 조건은 은행나무에게 문제 없겠지만 다만 올해 여름은 작년과 비교해서 비가 절반 수준으로 적게 왔다는 점이 이 나무에도 수분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비는 적었고 블럭으로 덮인 토양이 수분과 산소 흡수 정도가 낮았을 것이고 녹지대가 아닌 보도 한복판에 심어져 있어서 복사열과 반사광에 시달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 지제부나 수피의 갈라짐, 썩음, 곰팡이, 병해충 등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지하도, 가까운 건물, 큰 시설물, 상하수도 등 뿌리를 직접적으로 가로막을 구조물도 없어 보이고요. 언뜻 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가슴 높이 줄기 직경이 한 뼘, 약 15에서 20cm 정도라고 가늠해보면 나무 연령은 대략 20년 미만일 것으로 추측되고 연도별 자유생장의 흔적으로 마디도 잘 형성되어 있고 그 중심 줄기인 주간도 똑바르게 잘 서 있어서 일단 묘목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변 다른 은행나무와 비교해서 활력이 떨어져 보이고 잎이 작고 윗부분부터 빠른 낙엽이 시작된 이유가 뭘까요? 확실히 잎의 크기가 작고 색이 옅고 일부 떨어진 자국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이 나무는 주간에 최상단을 댕강 잘라낸 흔적이 보이고 그 이후로는 높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나무를 이식하고 산발이 지주대를 4에서 5년에 걸쳐 서서히 제거하는 걸 감안하면 아마 이 나무는 5년 이내의 특정 시점에 이곳에 옮겨 심어졌고 잘못된 이식으로 인해 제대로 뿌리내림 하지 못해서 수세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정도 나무는 주변에 흔한데 유난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무와 자연에서 받은 위안만큼 우리도 조금의 관심을 되돌려주면서 더 편하고 푸른 도시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심근성 수종이라 어린 묘목으로 이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뿌리분도 충분히 크게 만들어서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만 키워도 작업 난이도와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뿌리분을 최소로 만들어서 이동시키곤 합니다. 뭐 당연히 그만큼 잘 자라던 뿌리도 많이 잘라내야 하겠죠. 그래서 쇠약해진 뿌리가 힘들지 않게 지상부 가지도 같이 잘라주는데요. 가로수처럼 적당한 크기와 모양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단부를 전정하는 절두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무의 지상부 성장을 억제해서 뿌리가 활착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작업이죠.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리도 제대로 못 내리고 정단부 성장도 더뎌져서 전반적으로 이상한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특히 나무의 정단부에는 옥신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나무의 키를 키우고 뾰족한 수영을 이끌어가는데 두절 작업으로 옥신 분비 농도가 낮아지면 오히려 잔가지만 많아져서 수영이 흐트러지고 꽃을 많이 피워서 열매와 종자 번식에 에너지를 다 사용해 버리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이식 시공 단계에서 작은 뿌리분, 주간의 강전정, 토양의 수분 흡수와 통기성 부족, 포장재의 반사광과 지열, 이례적인 날씨로 강수량 부족까지 이 나무는 옮겨 심어지는 순간부터
몇 년간 이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회복 기회를 잃어버리고 비실거리고 빨리 낙엽이 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수분과 양분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지면 정단부 우선고사 증상이 더 심해질 텐데 종합적으로 좀 해결하기가 어렵죠. 이 나무들을 회복시키려면 일단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은 토양 개선과 적절한 수분 공급입니다. 보도블럭을 좀 더 걷어내고 고압 공기주입기로 공기와 미세 유기물을 침투시킵니다.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보조적인 관수 작업을 해주고 표토보습을 위한 천연제로 멀칭을 해줍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서서히 잔뿌리가 발달해서 잎의 크기나 활력이 서서히 회복된다면 이 나무는 그제서야 자신만의 수영을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살 놈은 살고 죽은 놈은 교체한다가 일반적입니다. 몇 년에 걸친 관리보다 일정 기간별로 불량 개체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게 경제적이고 효과도 확실하거든요. 인력 투입이나 예산 사용의 효과도 단기간에 정리, 보고할 수 있어서 행정 업무상 깔끔하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나무가 자연적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잘 회복해내기를 바라봅니다. 그만큼 이식 작업과 초기 활착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길 건너에 있는 나무도 좀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은행나무답지 않은 붉은 조기낙엽 현상입니다. 나무의 줄기 직경만 대강 보더라도 몇십 년은 자란 나무 같은데 이제 와서 저런 붉은 잎을 보이는 건 명확한 환경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나무가 심어진 곳이 중앙분리대인데 중앙분리대는 설계 한계상 토심과 그 면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행나무는 심근성 특성도 함께 갖고 있어서 중심뿌리가 엄청 깊게 내려가 저 거대한 지상부를 지탱해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큰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서울시는 각종 관리 지침과 보도 자료를 통해 중앙분리대를 단순 차폐 공간이 아닌 녹지로 구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서도 충분한 토심과 면적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피, 관목, 소규모의 다층 구조를 지향하고 대규모의 단일 식대는 피하도록 하고 있죠. 바로 지금 이 은행나무와 같은 환경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들이 보기엔 웅장하고 푸르러 보여도 실제로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아주 아슬아슬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해답은 토양과 환경 개선인데 중앙분리대라는 위치 변수만 보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사라져 버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9월의 멋진 은행나무를 관찰해봤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아낌없는 녹음과 그늘을 선사하던 가로수들 같아 보여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시달림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무슨 다큐가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 뵙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